안녕하세요. C무크 자바 강의를 맡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황희정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Git과 GitHub입니다. Git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도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Git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GitHub는 이러한 Git을 웹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GitHub를 통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또 여러 개발자들과 함께 협업하는 과정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Git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itHub 계정을 생성하고 GitHub를 이용한 Git 실전 튜토리얼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본 튜토리얼에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Git과 GitHub를 어떻게 연동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개발 도구인 이클립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Git과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Git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설치를 위해서는 gitscm.com 사이트로 접속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맞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전에 맞는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네, 먼저 라이센스에 동의해 주고요.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설치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디렉토리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설치하려는 옵션을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필요하다면 데스크탑의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고요. 또한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즉 윈도우 탐색기에 Git과 관련된 단축 메뉴를 포함시키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필요하다면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주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기본값을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폰트, 콘솔 폰트에 트루 타입을 사용하겠다라는 옵션입니다.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윈도우즈 업데이트 시에 Git도 같이 매일 체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타트 메뉴에 폴더를 생성하겠냐라는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Git에서 사용할 기본 편집기 프로그램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유닉스나 맥 같은 유닉스 계열의 리눅스나 맥 같은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를 사용을 한다면 보통 VI 계열의 BIM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본 에디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서블라임 텍스트나 아톰과 같은 유명한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한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크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옵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값을 사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Git을 실행하기 위한 이제 실행 환경 옵션입니다. Git born again shell BASH는 born again shell이라고 유닉스에서 쓰는 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Git born again shell이 디폴트로 설치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만 Git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다른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에서도 Git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권장되는 사용입니다. 기본 사용 편집, 기본 선택값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그 보안 커넥션, Secure 채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HTTPS 커넥션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픈SS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기본 값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소스 코드에 그 new line과 관련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텍스트 파일에서 윈도우즈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new line을 지정하는 방법과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라인을 지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윈도우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소스를 가지고 올 때는 윈도우즈 스타일, 그리고 소스를 확정지어서 공유하거나 관리하고자 할 때는 유닉스 스타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첫 번째로 선택된 옵션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설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윈도우즈의 기본 콘솔 윈도우를 사용을 할 것인지, 혹은 git born again shell에서 사용하라는 min-tty라는 것을 사용을 할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유닉스 환경에 익숙하거나 혹은 윈도우에서 윈도우즈 리눅스 서브 시스템이나 혹은 min-tty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윈도우의 디폴트 콘솔 윈도우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유닉스 계열의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닉스 계열의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커맨드 라인 기반의 명령들을 사용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기본 콘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단계에서는 기본 설정 값들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실험적인 옵션인데요. 뭐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추가될 기능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체크하지 않고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릴리즈 노트를 본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일단 해제하고 피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깃이 잘 설치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의 검색 버튼을 눌러서 파워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 CMD를 사용하는 방법,
또 파워쉘을 사용하는 방법, 또 윈도우즈 리눅스 서브 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본 어게인 쉘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파워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파워쉘이 실행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git 명령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2.220.0에서 윈도우즈의 git 버전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git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이클립스 등을 사용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git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자, 확인이 되었으면 이제 GitHub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는 github.com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정이 있으면 바로 로그인을 하면 되겠고요. 사인업 버튼을 눌러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고 검증하기를 눌러서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정 생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계정 생성을 한다라는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정 생성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그 가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옵션에서는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료 계정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메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 메일이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직접 로그인해서 GitHub으로 전송된 메일에 확인 링크를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GitHub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그인하고 여러분들의 리파지토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리파지토리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리파지토리가 비어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GitHub를 사용할 기본적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인 Git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환경 설정하는 부분을 거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요. 처음 G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이메일 주소 등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파워쉘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메일 등록은 git config 명령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지우고 해볼까요? git config global user name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user.email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GitHub에 등록한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엔터. 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GitHub 사용에 필요한 이름과 이메일의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GitHub를 이용한 Git 실전 튜토리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딤프리닷컴 사이트에 공통 기초 깃허브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거기는 세 번째 깃허브 실전 튜토리얼 메뉴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튜토리얼은 총 5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깃허브 리파지터리를 생성하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클로닝하는 작업입니다. 즉, 깃허브 서버에 생성된 저장소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제해 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깃허브에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에서 먼저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먼저 리파지토리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리파지토리를 깃허브랑 연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작업이 조금 더 복잡하고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우선 비어있는 리파지토리를 먼저 깃허브에 생성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깃허브에서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어야지 되고요. 리파지토리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New를 클릭해서 새로운 리파지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리파지토리의 이름은 테스트 리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설명을 넣어도 되겠고요. 설치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옵션이고 프라이빗은 여러분들만 접근 가능한 옵션입니다. 여기서는 퍼블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깃허브에 게시된 프로젝트에 간단한 안내문을 제공하는 readme.md, readme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선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옵션은 git ignore 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git ignore는 파일들을 동기화를 할 때 불필요한 파일들은 동기화해서 제거하는 옵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git ignore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이후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보통 이클립스나 이런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이외에도 개발 도구에서 쓰는 파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개발 도구는 다른 사람과 공유돼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파일들은 아예 동기화되지 않도록 무시하는 옵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요. 또 다른 옵션은 라이센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이 리파지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가, 어떤 저작권을 가지고 공개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역시 나중에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를 누르면 네, 여러분들의 리파지토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다음에 간단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요 주소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GitHub 리파지토리에 접속이 가능한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컴퓨터로 요 리파지토리를 복제해 오거나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컴퓨터 로컬 리포지토리와 그 다음에 이 GitHub에 있는 리파지토리, 리모트 리파지토리를 서로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리파지토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리파지토리가 생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워쉘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파워쉘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wd 명령은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경로상에 있다
현재 이 파워쉘이 어느 경로상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금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죠. 여러분들의 계정이 나타날 것이고요. 다른 디렉토리를 원한다면은 다른 디렉토리를 사용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서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명령을 이용을 하면 현재 여러분들 이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탕화면은 데스크탑이고요. 다운로드는 폴더고 기타 등등 다른 폴더들이 또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새로운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GitHub에서 관리되는 모든 리파지토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 폴더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mkdir my repository 예. 네, 이렇게 하면은 my repository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cd 명령을 통해서 my까지 치고요. 탭 키보드의 왼쪽 캡슐락 위에 있는 탭을 치게 되면 자동으로 my repository가 나오죠. 혹은 여러분들이 my repository 이렇게 하고 탭을 치면 되겠습니다. CLS는 화면을 지워주는 옵션이고요. 다시 LS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아무 디렉토리가 없죠. 현재 디렉토리는 리파지토리, my 리파지토리고요. 자, 여기서 GitHub의 리파지토리를 이 폴더로 복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클론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명령은 git clone http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오는 주소는 여기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죠. 자, 여기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비어있는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왔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ls를 하게 되면은 테스트 리포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겠죠. cd 테스트 리포 다시 ls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바로 이 디렉토리가 여러분들이 GitHub와 연결된 git 실습을 하기 위한 이제 메인 폴더가 되는 거죠. 이 폴더는 일반 폴더가 아니라 GitHub으로부터 복제해 온 특수한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폴더에서 파일을 생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GitHub 사이트에서 파일을 생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서 파일을 생성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닉스 계열,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을 쓴다면 보통 이제 VI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VI가 없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에 있는 메모장을 실행을 해서요.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d from my computer 라고 작성을 하고요.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여러분들의 C 드라이브, 여러분들의 사용자 디렉토리, 그쵸? 여러분들의 사용자 디렉토리니까 C 드라이브의 사용자 혹은 유저 폴더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고 my repository가 있겠죠. 그래서 my repository의 테스트 리포에 파일명을
test.txt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겠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쉘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제 ls를 해보게 되면 네, test.txt 라는 것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git에는 statu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git status라고 하면은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 이 브랜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알아볼 거고요. 현재 상태를 보면 현재 마스터 브랜치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커밋이라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랙되지 않은 파일이 있습니다. 즉 아직 GitHub의 관리 파일로 등록이 되지 않은 파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it add 명령을 통해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추가하거나 혹은 수정했을 때 모두 이제 git add 명령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git add test.txt를 추가하겠다라고 먼저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아까랑은 또 좀 화면이 달라졌죠. 같은 git 스테이터스를 했는데, 그래서 커밋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이제 관리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test.txt가 new 파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이제 우리가 확정 지으려면 커밋을 해줘야 됩니다. git commit -m 하고 모든 커밋에는 간단한 그 주석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dd test.txt 파일을 추가했다라는 간단한 주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원 파일이 change 수정되었고 하나가 추가되었다 라는 기록이 나오죠. git status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수정되거나 추가할 파일이 없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git show 하게 되면은 작업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시간이나 이런 정보들도 나오고요. 이제 test.txt가 추가되었고 이제 거기에 변경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created from my computer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간단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로컬 리포지터리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GitHub에 있는 리모트 리포지터리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git push라고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여러분들이 GitHub 서버로부터 클로닝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서버로 이것을 전송해야 될지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스터에 있는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리모트의 마스터로 그대로 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GitHub로 잘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다시 테스트 리포를 클릭해 주면은 네, 아까와 다르게 하나의 커밋이 있고 하나의 브랜치가 있고 한 사람의 컨트리뷰터가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test.txt가 서버에도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고요. 서버에서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테스트 리포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번에는 GitHub로, 즉 서버에다가 리모트 리포지터리에 파일을 먼저 추가하고 그것을 로컬 리포지터리로
가지고 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작업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웹에서 직접 만드는 게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수정하거나 추가한 파일들이 GitHub에 있겠죠. 그리고 그게 내 로컬에 없다면, 그것이 내 로컬에 없다면은 로컬에 또 로컬로 가지고 와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자, 다시 이제 파워쉘로 돌아와서 그 전에 서버에 파일을 하나 추가해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드미 파일을 추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GitHub에 간단한 안내문을 붙이는 건데요. GitHub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 리드미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작업으로 추가를 해도 되고요. 예,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리드미를 추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리드미 파일은 기본적으로 md라는 파일로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 md라는 파일은 마크다운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크다운이라는 것은 간단한 표기법으로 HTML을 쓰지 않고도 훌륭한 웹상의 문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마크다운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웹에서 보여주려면 서버에서 이 마크다운 파일을 HTML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텍스트로만 보이게 되겠죠. GitHub는 마크다운 파일로 작성된 내용을 자동으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마크다운은 나중에 여러분 따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간단한 사용법은 요 샵 표시는 제일 큰 제목입니다. 그리고 샵을 2개 하면 그 다음 제목이 되고 3개 하면 또 그 다음 레벨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죠. HTML로 따지자면 H1 태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H3 태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리파지토리의 설명문을 좀 수정을 해볼까요? Created from GitHub. 그래서 GitHub에서 생성되었다라고 한번 설명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이 되었으면은 그 밑에 보면은 저장 버튼이 있죠. 네, 그래서 commit new file이고요. 자동적으로 create readme.md 이렇게 주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고 커밋을 하도록 할게요. 네, 커밋을 하게 되면 새로운 커밋이 이루어졌고요. 예, 여기 보는 것처럼 readme.md 파일이 자동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여기서 뭘 선택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GitHub 리파지터리에 readme.md 파일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로컬 리파지토리에서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GitHub 서버에는 readme.md가 추가된 상태고요. 여러분들의 로컬 컴퓨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test.txt만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 도구에서 혹은 별도의 GitHub 관리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서버에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그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안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기본적인 파워쉘 상태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git diff head origin master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일단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서버에 변경된 정보를 로컬로 갖고 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t fetch라고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git diff head origin master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뭔가 변경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어떤 변경 사항이 있냐면
readme.md라는 파일이 새로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로컬에는 없습니다. 로컬에는 없지만 네, 서버에 그런 정보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GitHub 서버, 즉 리모트 리파지터리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git pull이라고 합니다. 땡겨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readme.md가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ls 해보면은 test.txt 이외에도 readme.md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예, 이렇게 type readme.md 하면은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파일을 먼저 생성을 했거나 혹은 리모트에서 먼저 파일을 생성을 하고 서로 동기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자, 만약에 두 개의 파일이 로컬에서도 만약에 동일한 파일이 로컬에서도 변경이 되었고 서버에서도 변경이 되었고, 자, 그런 경우에서는 어느 한쪽이 맞는 건지 확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어지는 다음 동영상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